사회복지사회복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궁승윤입니다. 식순을 위한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순간 막 긴장을 하시는데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국민의례. 시작이 다른 저희 수의학원에서 아직 아기들이 어리기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시면 어떤 드라마틱한 결과로 인생이 반전이 되는지 지금서부터 설명해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진행될 목차고요. 선행은 이제 꼭 필요한 것인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보통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답 정로라고. 답은 정해져 있으면서 왜 자꾸 질문을 하냐고 하는데 어머님들한테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선행이라는 부분이 니드일까요? 네세서리일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필수 불가결한 것일까요? 저는 이 수학만큼은 선행이 꼭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뒤에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서부터 너무 거창하게 나왔죠. 어디서도 들어보지도 못하셨던 이 사회 구조. 초등학교 입시 설명회에 이 사회 구조가 왜 필요한지를 보시면은요. 저희 나라 이 교육제도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조금 다르게 교육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주로 이제 그쪽에서 모방한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제 60, 70년대에 정부가 기업 주도 아래 강한 관료의 힘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하고 기업하고 손을 잡으면서 그 정부하고 기업을 끌고 가는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기업의 간부들이 다 어땠어요? 명문대 출신이었었죠. 그리고 저희 나라는 유독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학연, 지연, 혈연, 특히 이 학연을 무시 못하는 상황이 되죠.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 문화 속에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 제도에서 그 사회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발맞춰서 성장이 되는데요. 저희 나라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빠르게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에 비해서 교육제도가 한 박자 늦게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 이제 학생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욕을 쓰는 거예요. 욕을 쓰는 거.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욕을 많이 쓰고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아이일수록 세게 보이기 위해서 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나가서 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는가, 그 부분도 한번 어머님들이 유심히 지켜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 상담 때 제가 학생들이나 특히 영재반 아이들 상담을 할 때에 아이들이나 어머님들한테 여쭤봐요. 어머니 공부를 왜 시키세요? 그럼 이제 대부분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요. 좋은 대학을 왜 보내시는데요? 네, 모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금 이제 모 기업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그 코로나 때 그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고 그 감독 체제를 갖다가 그 회사 거를 사다가 쓰는 상황도 벌어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면접 질문들조차도 저희 나라 입시 면접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끔 그래서 꼭 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이 돼요. 우리 아이가 왜 꼭 그 회사를 들어가야지만 잘 살 수 있지? 혹시 지금은 정부 그 예산 규모하고 그 기업의 예산 규모하고 거의 맞먹는데 구조가 다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라면은 그러한 기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호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이를 좀 더 크게 성장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들은 자꾸만 지금 현재 있는 제도권 안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아래에
우리 아이들을 갖다 두시니까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저희 나라 조선이 세계 1위였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IT 기술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가 자꾸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2위로 내려가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를 문과, 이과로 나눠서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냈는데, 고급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말이 안 돼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문과적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는 뭐냐면 말은 되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한 시대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뭐냐. 문이과를 다 통폐합시키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문이과 통폐합이어서 조금 잘하는 아이일수록 과학 2과목, 사회 1과목을 선택을 해서 폭을 넓혀야지 되는데, 현재 수지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그냥 말은 선택 과목인데 의무 과목이에요. 그냥 이과는 뭐뭐뭐뭐를 선택해야지 돼. 문과는 뭐뭐뭐뭐를 선택을 해야지 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좀 지역 특성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공계 학문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문과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이공계 혹시 이 자제분들 중에 내 아이를 조금 이쪽 이과 쪽으로 보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다 문과인가? 아, 네. 네. 그러시요. 깜짝 놀랐네. 네, 왜냐면 지금 다시 한 번만, 네. 이과. 네. 그래서, 그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공계에서만 꼭 필요한 과목은 아니고요. 그 수학을 잘하면 모든 과목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아, 나는 학교 다닐 때 미분도 배웠고, 다 배우셨죠. 방정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벡터도 배웠고.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난 이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실생활은 다 이 수학적인 기본 바탕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티븐 잡스가 맨 처음에 뭐를 인수했죠? 잘리고 어디죠, 소장님? 아,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는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미모에 탤런트를 못한 이유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저희 수의학원에 본원하고 저희 전체 수의학원의 입시 소장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만큼 해내는지를 지금 지켜보시기 위해서 저 카메라를 돌리다 보니까는 제가 말도 더듬고, 예, 점점 말도 빨라지고, 어머님들 앞이어서 좀 긴장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공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첫 번째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단순하게 선행만 하지 않고 저희 학원은 반드시 심화 수학을 시키는데요. 이 심화 수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심화 수학을 풀면서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바라보는 창의적 사고도 얻어낼 수 있으며 문제 해결력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배양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수학적 용어와 학문적 용어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학문의 기본은 논리고요. 그 논리를 배우는 거가 이제 수학인데 저는 요즘 와서 수학도 중요하지만 혹시 여기 2, 3, 4학년 자제분 어머님들 계세요? 국어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수학이든 영어든 모든 거가 되려면 국어가 돼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 나라 아이들 보면은 어때요? 어렸을 때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한 3, 4학년 때쯤 되면은 수학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국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머 선생님 저희 애는 언어 잘하는데요. 그리고 국어 상식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Y 책들도 좀 집에서 이제 서서히
없애뜨려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글밥이 좀 많은 문장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그런 글밥의 문장들을, 긴 문장을 읽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모티베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 매티베이션으로 나오는 바람에 정정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학년 때 필요한 공부 학습법하고 고학년 때 필요한 공부 학습법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저학년 때 갖고 있는 어머님들의 마인드나 공부법 아니면은 아이들의 어떤 직접 수준이 현재는 중학교 1학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험이 없어졌어요. 시험이 없어져서 아이들이 제한 시간 안에 뭘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서도 잘하고 있다, 어떠한 긴 문장으로 오다 보니까는 어머님들이 내 애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뒤통수를 언제 맞으세요? 중학교 2학년? 요즘 또 중간고사도 없는 학교들이 많아서 기말고사를 보고서는 이제 현타가 오시게 되는 거죠. 이미 그때는 좀 많은 부분이 늦은 상황인지라 준비들을 좀 많이 하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주로 체험 위주의 수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학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많이 안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간접 체험이든 직접 체험이든 체험 활동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책 읽기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풋만 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되는 책 읽기였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골고루 읽어야지 되는데,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될 때에 그 부분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 좀 많이 시키고 여행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자기 활동이 좀 많은 거. 네, 저학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고학년에 올라오면은 이러한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자꾸만 체크를 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요즘 한 4년, 5년 전에 제가 수지로 부임받았고요.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깜짝 놀란 거가 지금 아이들의 학업 흥미도는 세계 최하인데요. 수지 지역 어머님들의 세계 최고 1위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에 대한 학업 기대치입니다. 네. 보시면은 많이 시켜야지 됩니다. 우리 애는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요. 어떻게 고생 안 하고서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시키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회의 시간에 수의학원에 보내려면은 군대를 보낸다라는, 자식을 군대를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면은, 이게 좀 보내보신 어머님들은 아시고, 이미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눈이 마주친 몇 분 어머님들 제가 표정을 읽었습니다. 소문을 듣던 그 여자야? 그런데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틀리죠, 어머니. 저 정말 천상 여자였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약하다 보니까는 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업 성취도 흥미도를 어떻게 끌어올려야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집중도는 언제쯤부터 우리 아이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걸까요? 저는 12개월, 15개월, 18개월 때서부터 이미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많이 망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태인들은 이 만 7세가 되기 전까지는 외식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옆에 테이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근데 저희 나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뽀로로.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 다음에 빠른 화면이 전개가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은 놀라운 능력까지, 초능력까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의 콘텐츠를 차분히 끝까지 읽지도 못해요. 끊어 읽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능 지문에서 나오는 긴 지문의 페이퍼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자꾸만 뭐든지 책을 좀 저학년 때 특히 습관을 좀 잘 들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디어의 노출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수학조차도 다 이 문장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세운 전략이 뭐냐. 수학 교과서 보셨나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돼 있는 이 단원들이 융합연구소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어떤 거였었냐면은 미국에서 학습 부진아들을 갖다가 그 일반 아이들만큼 수학 교수법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써갖고서는 이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을 해서 냈다. 이걸로 끝냈던 영역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거를 교과 과정으로 갖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바뀌어서 이제 그 융합연구소로 바뀌었는데 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의 융합, 지식 확장. 그러니까 그 단원에 대해서 정부가 그 각 교과서 만드는 곳에다가 내놓은 방안은 뭐냐 하면은 이 또한 모든 게 다 입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정의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목표인 창립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플러스 2028년 실시 예정인 논술형 수능을 대비하여 내용이 아니라 역량을 길러주는 수학 수업을 요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수행해내고 이 영역이 결국은 이제 대입에서 말하는 논술형이라든지 신층 면접이라든지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더 크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제일 필요한 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어일까요? 수학일까요? 국어일까요? 다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습관이라고 봐요. 습관. 네. 그래서 이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 학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첫 번째 목표를 두지만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이 호적에만 안 올려놨지 내 자식처럼 쥐어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식을 쓰는 이유는요. 국어는 글을 써서 평가자한테 평가를 받잖아요. 수학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은 바로 식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생님 저는 시험장에 가면 잘 써요. 절대 잘 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가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등호를 붙이라 그랬던가 말라 그랬던가 리미트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리미트 하나 잘못 써서 8점 감점이 당하면은요 등급이 2, 3등급 쭉 밀려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첫 번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왼쪽 서부터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글씨를 잘 써야지 된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많은 그러니까 명수가 많은 반에 아이들을 투입시키지는 않고요. 조금 소규모 한 3명, 5명인 반에 아이들을 처음에 투입시켜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두 반을 합치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요. 이 습관은 저희 학원에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제발 플리즈 부탁인데요, 어머님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굳이 아이하고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희는 그 공부보다는 인성이 먼저, 아니 기본적으로 인성들은 다 되어 있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력서 안에는 나 착합니다라는 나는 없어요, 어머님들. 그러면 이 습관이 들여지고 나서는 관계 형성도 되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고학년이 되면은 결국은 누가 고생을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댁에서 요러한 부분들 좀 도와달라. 내지는 학원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어머님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채점은 저희가 합니다, 어머님. 왜냐하면은 채점을 하면서 저희가 무슨 상황을 벌이냐면은 이거는 당연히 못 풀어야지 되는데 풀어갖고 왔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지금 이제 초등 팀장님이신데요. 회의 시간에 사진을 찍어갖고 오셨어요. 보니까는 답지를 베껴갖고 왔는데 14번의 14번에다가 16번 답지를 써갖고 왔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좀 이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 내지는 저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아이가 조금 발랄하네요. 이 말은 산만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학생 수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철학이 그래요. 어머님들도 학생들도 사교육장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희 사교육자들도 학생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교로 가지 않고 저희는 다 전공자고요. 대부분 한 70%가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생님들만 모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심지어는 5학년에 어떤 학생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땡땡이가 아파서 보충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쉬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와서 제가 단문을 보냈어요. 어머, 어디가 많이 아픈가요? 그러면은 보충을 다시 언제로 잡을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이름이 조금 이렇게 좀 여러 명 있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는 저희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센터장님 저기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보충 오기 싫으니까는 문자를 보내고 삭제해버린 거예요. 어머니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어린애하고 어머니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조금 이제 크면서 조금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해주시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다라는 거는 경험을 계속 반복시켜라. 경험을 계속 반복시키라는 거를요, 어머니, 문제를 많이 풀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살짝쿵 누셔도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 하고 털어주실 수는 있지만, 어떡해! 가갖고선 애를 세워주지는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그래?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도 돼요. 저희 아이는 오늘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제가 라이드가 힘드니까 학원을 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대처 능력은 저희의 능력만 자꾸만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아이가 서서히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끝까지 놔서는 안 되는 거는 숙제검사입니다, 어머니. 숙제해. 숙제 다 했니? 로 끝내지는 마시고 채점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너 갖고 와봐.
해서 숙제가 정말 제대로 풀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의 풀이를 3번까지 쭉 내렸어요. 그리고 3번은 찍어 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이렇게 3개년 이상의 선행을 할 때에는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나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부 수업서부터는 모든 교재가 시중의 교재이긴 하지만 다 주관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는 오타도 있어요. 오타가 있는데 답은 맞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답을 뺏겨갖고 왔구나. 내지는 이건 분명히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얘가 어떻게 풀었지? 너 설명해봐. 그러니까는 정말 4시간 동안 빡세게 진행되는 학원이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서 정말 모든 마음을 갖고서는 보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은 고등 과정까지는 기본서를 끝내고 응용서를 끝내고 심화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서에 1단원서부터 2, 3단원까지가 진행이 되면 이 응용서나 심화서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 A급 문제집이 뒤따라가는 시스템을 정하고 있고요. 초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오답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라고 한다면은 오답 노트는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답은 해줘요. 풀어도 줘요. 확인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갖고 와 그러면은 외웠던 답서부터 거꾸로 과정을 외운 상황으로 만들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기본 교재와 최상위가 한번 끝나지고 나면 그 책을 일단 저희가 회수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 똑같은 책을 한 권 더 사게끔 해요. 그래서 1단원서부터 다시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 맞았던 문제든 틀렸던 문제든. 그래서 다독보다는 정독으로, 그러니까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최상위가 첫 번째 풀렸는데 75% 이상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상위로 리뷰하지 않고 최상위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프왕 수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왕문제라든지 왕중 왕문제만 다시 카피를 해갖고서는 리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전에 여기 설명드렸던 말들이고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사교육이 나쁜 이유보다는 사교육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시켰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조금 이 학력고사 세대들은 이제는 없으시죠. 이제 다 수능형 세대들이시죠. 근데 저희 수능 볼 때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사교육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 보면은 저희 때보다 공부를 한 4배, 6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노후까지 다 꼬라 박으면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뭔지 보셨나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심화수학이 있어요. 반드시 선행을 할 때에는 심화수학을 하셔야지 되고요. 내 애는 못 알아들어서 최상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계속 겉핥기 수학만 할 수밖에 없어서 중학교 가갖고서는 그 뒷심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 과정에서는 기본서보다는 심화서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가야지 되고 유일하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화학, 물리, 수학이에요. 이 3과목은 자기주도 학습을 절대로 할 수 없고 이 자기주도 학습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그 평생교육기관, 즉 성인교육기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인교육기관에서 돈 안 들이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 미디어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보고서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죠. 그거는 자세한 말씀은 그 뒤에 가서 드릴 텐데, 일단은 수학은 자기주도학습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나왔죠. 왜 선행을 해야지 되느냐. 초등학교 교과 내용을 보시면은요, 저희 때는 연산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근데 초등 때에는 일단 교과 내용이 되게 많아졌어요. 연산 방법만, 어머니 더우세요? 에어컨 잠깐 틀어드릴까요? 네. 그래서 교과 내용이 굉장히, 아까 연산 방법도 4가지가 될 정도로 많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중등 과정은 어려운 교과 과정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난이도는 정말 만만치 않게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초등학교 때 못해도 중등 과정까지만, 신고하실 분 안 계시죠? 네. 초등학교 때 중등 과정까지 끝내놓으셔야지만 심화 수학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중등 과정 때 고등 선행을 하면서 이 시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갖다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등 과정에서 빠진 교과 내용이 다 고등학교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문제는요, 3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문제집에 있는 기본 내용. 그 다음에 내신형, 수능형. 그런데 최근에 내신형도 바뀌었어요. 수능형의 문제가 같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저희 못 보던 문제가 나왔어요 하고서는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고3의 킬러 문제들 있죠. 고3의 킬러 문제들인데 킬러 문제들 쭉 풀다가 여기까지가 고1 과정이다. 그런 문제를 딱 거기까지 잘라서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머니. 자, 지금부터 제가 6가지를 여쭤볼 텐데요. 지금 현재 내 아이는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조금 나름대로 주변에서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평가받고 있는지 없는지, 자, 굳이 손은 안 드셔도 돼요. 1번, 정량적으로 성적이 우수하다. 이 말은 그냥 성적이 굉장히 좋다. 2번째, 관심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 3번째, 지식에 흥미를 느끼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4번째, 각종 탐구 활동에 소질이 있다. 5번째, 다양한 독서를 풍부하고 깊게 한다. 6번째, 진로 희망과 관련된 기초 공부가 잘 되어 있다. 예, 몇 가지, 혹시 6가지 항목에 다 해당되시는 분? 지금 큰일 나셨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되나, 어디 가서 해야지 되나. 네, 내일서부터 국어학원에도 전화해 보시고, 영어학원에도 전화해 보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6가지 항목을 잘 준비를 시켜주시면은 고등 과정에 가셔갖고서는 입시를 실패하시지 않아요. 지금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6가지 항목이 필요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이 느낌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왔다. 그러면은 하나 더 나으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선생님 110%인데요. 110%가 이게 수포자의 비율이에요. 110%면은 저희 나라에 있는 전국의 학생들은 다 수포자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1, 2학년 때, 그러니까는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열심히 국어도 하고 영어를 그 반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의외로 30% 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에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은 70%의 14%는 곱셈이 나오면서 수학을 한번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덧셈 뺄셈은 암산이 되는데 곱셈은 암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살짝쿵 좀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다각형에서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한번 하다가 저는 여기까지는 굳이 학원을 안 보내셔도 된다. 오히려 몰매 맞을 얘기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녹음을 하셔서 신고하시지 않을 거죠. 공부방이라든지 전문인이 아니신 분들한테 수학을 맡기는 거는 이때서부터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저희 때는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었었는데요. 요즘은 수학이 암기 과목으로 전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때서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끼고 가르치시면서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은 막 우기기 시작하시죠. 해답지를 계속 읽어주시면서 우기시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암기 과목으로 전락이 된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수학들로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조금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수학적인 용어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단원들이 나와요. 이때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이때서부터는 절대적으로 수의학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요 뒤에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새롭게 쏟아지는 용어와 접근, 여기가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고요. 6학년에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이 나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문장제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근데 여기 수학들은 5학년, 6학년 수학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은 고등상과 중학교 2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수1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최상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수학에 뒷심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행학습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 아이들의 이게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더 크게 본다면은 아이가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인지적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행은 꼭 해주셔야지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좀 완급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조금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초등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입시가 살짝쿵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지 될 거는 여기 2019년도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성적 산출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거 입시 소장님이 되게 쉽게 풀어내신 거예요. 이 부분. 대부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교과, 종합. 근데 이제 저희 입시 소장님이 저희 초등부 선생님, 그러니까 초등부 어머님들인데 여기를 좀 어떻게 쉽게 풀어낼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해서 넣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의치한, 약학대, 수의대, 의학계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계신 입시 정보가 있으세요. 그 입시 요강을 보시면은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국영수 과사 중에 택3, 택4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안에서 세 과목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는 수학 포기. 근데 그때 전화를 해보면 수학이 꼭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해요. 아, 여기 보면은 택 3, 택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택이라는 거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 입시를 치를 때쯤 되면은 저희 저 뒤에 계시는 입시 소장님이 아마 저희 아이들보다 한 2단계 위의 대학을 잘 보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의 학습 성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이 학습 교과에 대한 지식의 폭과 깊이가 있는지, 학습 과정을 얼마만큼 잘 따라왔는지, 학업에 대한 흥미도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이 정성평가가 바로 자사고에서 말하는 인재상이 되는 거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예, 다 잘해야지 돼요. 다 잘해요. 그래서 그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가셔서 등급을 잘 따시려면은 오히려 일반고가 어떻게 보면은 내신 따기가 더 힘들다라고 보셔야지 돼요. 영재고 준비했던 수학 센 놈들, 언어적으로 센 놈들 사이에서 그 문과, 이과가 다 갖고 있는 1등급을 걔네들을 이기려면은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제 아이를 학원에 보내보다 보니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공부를 잘할 때는 장점이 되고 공부를 못할 때는 단점이 되더라고요. 어떤 장점, 단점이 있냐면 잘하는 반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도 구력이 좋으신, 예, 좋은 선생님들로 배치가 되고 또 조금 신규생들 같이 아니면 공부가 좀 늦게 시작이 돼 갖고서는 상위반 아이, 저희가 속된 말로 말하는 상위반에 배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연륜이 적은 선생님으로 배치되는 거에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구력들도 좋은 선생님들로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시강을 합니다. 예, 해서 개념적인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되는지. 물론 문제 하나는 선생님들마다 교수법이 조금은 틀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기본 개념은 저희 11분 선생님이 모두 다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4-2에서의 삼각형, 이등변, 요 부분이 이제 교과 과정에 나와 있죠. 요 부분이 확장된 사고로 중등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4학년에는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내지는 최상위에는 요 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요거, 여기에서 요거.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지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직접 그려봐요. 정말 여기에서 이 조건이 생기면 얘가 되는지, 얘 조건에서 이 조건이 생기면 얘가 되는지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의 특징은 초등부 수업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 고등과정까지 수업이 가능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등 수업이 조금 정예부대로 가는 경향이 크고요. 그래서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마름모가 어딘지 파란색으로 칠해보고 직사각형이 얼마만큼인지 초록색으로 칠해봐서 요거가 교차되는 부분을 고등학교 가면은 교집합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노출을 살짝 시켜봅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당황스럽지 않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있는 문제 이 2개의 도형이 합성이 돼서 하나의 도형으로 2-2로 나왔고요.
초등수학과, 중등수학과, 고등수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숫자로 공부하면 초등수학이고요. 문자로 공부하면 중등수학이고 그게 식으로 계산이 되면 고등수학이고요. 조건이 있으면 중등수학이고요. 조건을 찾아내면 고등수학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올림피아드 수학은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서는 계속해서 내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계통학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교과서의 정의는 어떠한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중학교의 소인수 분해로 이렇게 가지치기로 해갖고서는 이 문제를 요 용어는 쓰지 않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되는 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소인수 분해의 단원이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한 번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 예시를 보실까요? 보시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아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건지 몰라요. 나눗셈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눗셈 표를 해서 여기에 나머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고등학교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언제 우리 나눗셈을 멈추지? 몫이 자연수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면은 제수보다 작을 때 멈춰요. 그러면 나머지가 없을 수도 있니? 나머지 없을 수 없대요. 나머지가 0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0이 된다라는 말이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말로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요 수를 갖다가 나누는 수를 갖다가 바로 약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초등 5학년 1학기 그 최상위를 풀리면서는 여기가 나올 때 소수의 정의를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소수가 뭔지도 써주고 왜냐면 최상위의 이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요 문제풀이법을 갖고 와야지만 빠르게 이해가 되고 좀 빠르게 습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서 중학교 1학년에 갔을 때에 전혀 어색하지 않게끔 그 문제에 대한 예시죠. 약수 문제. 이게 중학교 1학년에 가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게 나머지 식으로 가서 나머지 정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비율, 비례, 비례 배분. 이거는 그 어떤 학원에서도 설명하지 못해요. 저희가 선생님들 시강할 때도 제가 몇 가지 어렵게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얘가 분수로 가서 요 바가 요 나누기다라는 요 기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6학년 1학기 때 가면은 비교하는 양하고 기준양을 갖는데 통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는 100만 원이 있어. 나는 100원이 있어. 네가 가진 거의 반과 내가 가진 거의 반을 바꾸자. 싫어요. 아, 왜 싫어? 봐봐. 네가 가진 거의 반, 내가 가진 거의 반. 왜 안 바꿔? 안 된대요. 왜냐면 자기는 돈이 더 많았대요. 아, 돈을 떠나서 가진 거의 반씩 서로 바꾸자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너는 왜 안 된다라고 했어? 바로 뭐예요? 예, 그렇죠. 기준량을 맞추는 게 저희가 통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비례가 나와요. 정비례. 야, 정비례가 뭐야? y는 ax요. 반비례는 y는 x분의 2요. 왜? 니네가 언제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교과서에서. 그러면 y는 ax가 요 x가 넘어가면 y 나누기 x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비례 나눗셈인 거잖아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럼 반비례는 뭐냐? y는 x분의 a인 거죠. 그 바가 뭐라 그랬어요? 나눗셈인 거잖아요. 넘어가면은 곱셈이잖아요. 나눗셈의 영연산이, 소장님 죄송하지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나눗셈에 대한 영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바로 반비례가 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개념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방정식이면은 방자가 무슨 뜻이고 정자가 무슨 뜻인지, 함수가 방정식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가셔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주말반으로 저희 주 1회 경시반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못해도 1학년 1학기 정도까지 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에 한해서 2번 시험을 보고 이 수업이 진행이 돼요. 외부생들은 시험을 1번 보고요. 내부생들은 시험을 2번 봅니다. 외부생들은 그 시험지만 보고서도 평가가 되는데요. 내부생들은 제가 어떠한 편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내부생들이 들어가기가 좀 더 어렵기는 해요. 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책장만 넘기고 있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건지, 모 학원의 그 최상위 반 타이틀이 왜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뭐를 쥐어 잡고서는 가야지 되는지 한 번만 더 아이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아는 데 것. 예. 예. 네네. 아, 요거는 저희는 학년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예, 무학년제인데, 이렇게 많이는 안 섞고요. 한 학년 정도 섞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 학년이 그 위에 학년으로 갈 때에는 그 반에서 조금 선두 그룹에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반에 배치를 해요. 한 가지 더. 네. 궁금한 게 지금 4학년부터 해서 4학년 아이들이 응용학과로 심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원은 수업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심화는 안 하고 교과 응용으로 맞춰도 괜찮다는 뜻이죠? 네. 그냥 이렇게 최상위까지는 안 하고 뭐 디기응 정도나 뭐 혼수왕사 이 정도까지만 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4학년부터 심화를 들어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저의 기본 그 생각은 중3까지의 학습은 학습을 시키는 사람의 몫이지 학습자의 몫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 네. 그래서 수의를 보낸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재원생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영어는 어디에 다니고 수학은 수의를 보내. 걔는 무슨 중울죄를 지었다고 라는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 4개월만 버티시면 돼요, 어머니. 근데 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편안하고, 수학의 1인자를 만들어 드린다라는 약속은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수학을 어디서 배워갖고 오셨어요? 정말 기본은 너무 잘 배워갖고 왔다라는 그 말씀은 꼭 듣게끔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또 질문. 뭐 꼭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교과는. 그거는 조금씩 틀려요, 어머니. 조금 저희가 안정됐다라고 했을 때는 10명까지도 같이 가는가 하면은 이 반은 조금 안정이 덜 돼 있다. 조금 저희의 그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이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해야지 되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그거는 아이가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어머니.
지금 제일 어린 학생이 현재는 4학년이고요. 4학년이 제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아이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A급이요. 네. 네. 5학년이 그 1학기 단원과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5학년에 최상 수업을 하지 않고 네. 중학교 1학년에 응용 부분까지 만약에 진도를 나갔다면 이제 다시 네. 5학년 그 최상위 부분을 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최상위 정도의 수준을 이수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 제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말씀드리긴 힘든데 성취도가 나온다라면 굳이 5-1로 다시 백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내용은 분당에 있는 수위랑 내용이 똑같은가요? 시험지 공통인가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진급시험은 공통이고요. 단원별 교수나 아니면은 이 교재는 분당 수위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용인 자사라는 지역 특수성이 있고, 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못하네요. 예. PSA가 아니라 PHL입니다, 어머니. 예, 예. 네네. 저희가 웬만해서는요, 어머니, 포인트 왕수학을 쓰지 않고요, 최상위를 씁니다. 다만 그 최상위의 맨 뒤에 있는 하이 레벨을 좀 생략을 하고,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저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재원생 어머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아니, 이 최상위를 다 틀린데 이걸 왜 하냐고. 애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근데 저희 초등 팀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최상위를 한 아이하고 안 한 아이하고 중등과정 들어갔을 때 확실히 틀리더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하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수의학원에서는 못 알아듣게끔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게끔 합니다. 중3까지의 몫은 저희 몫이니까는요. 네. 네. 진급 시험은 매 과정 끝날 때마다 네. 틀려주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PSA 과정을 하다가 아이가 성취도가 좋고 이런 게 좋으면 PSH에 이 네. 과정으로도 옮겨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도 옮겨요, 어머니.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매일 수업 전에 잠깐씩 브리핑을 하거든요. 모든 반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한 반을 들어가시지 않고 중등과정서부터는 저희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한 선생님이 3시간씩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반은 뭐 3분 선생님이 교재별로, 어떤 반은 이제 2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다가 회의 시간에 얘는 이 반에 있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깝다. 그럴 때는 살짝쿵 저희가 개인적으로 빼요. 빼서 열심히 보충을 해서 그 친구하고 맞는 반에 투입을 시킬 때도 있는가 하면, 하다가 정말 얘한테는 이게 좀 번아웃이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진행되는 반으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꼭 진급시험을 봐서는 아니에요. 다른 학원처럼 시험을 봤는데 너 못 봤네? 그동안 못 쫓아온 거 내가 얘기했지? 너 스테이해. 이거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과정을 꼭 이수를 하고 다시 스테이를 해야지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어머님. 어떤 과정이냐면은 수학상이요. 수학상은 중간에 가다가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정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저희가 반조정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 12시간이잖아요, 어머니. 12시간 중에 거기 이제 그거를 1대 2대 2 비율로 나눠줘서 예, 그거 이제 기본, 응용, 심화에 대한 이제 투자, 그 시간 배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떻게 시험을 처음에 팟캐스트를 쳐서 네, 점수도 있는데요, 어머니. 저는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됐는지 식을 좀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보기 전에 반드시, 꼭 아는 거를 다 써.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연산한 것조차도 지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제가 덧셈에서 올림에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나눗셈의 자릿수를 잘못 맞추는 건지 이 숫자만 보더라도 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방향성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입학 테스트 전에 데스크 선생님이 꼭씩 다 써라고 꼭 예,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의 특목센터장이거든요. 미리 상담 예약을 하시고 우리 애기가 그동안 풀었던 그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우리 애기가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왜냐면 우리 애기들이 아직 시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자기가 아는 것만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집을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한 반배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그 소문으로만 듣던 수의학원 특목센터입니다. 네. 이거는 여기에는 지금 교과로 심어만 나와서 저학년 엄마들은 사고력도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쯤에 저학년은 심화는 하지 않고 교과 응용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고력도 같이 하면서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 저학년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의미는 있습니다, 어머니. 예, 저학년에 사고력이다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의미 있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방향성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나라 그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그 과정서부터의 사고력은 선행 심화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 그 주말 경시반 주 1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하고 나면은 훨씬 아이들이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려고 한다면은 좀 많이 애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좋으나, 사고력 학원에서 한 5학년 정도가 됐다. 그럴 때는 심화 선행을 조금 빠르게 시켜주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 그렇지만, 저학년 때는 무조건 국어 좀 제발 좀 많이 시켜서 보내주셔야지 수학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또 궁금하신 점? 예. 그러면은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